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돌파했지만 시장은 환호보다 불안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수가 7,400선대로 밀리며 국내 증시는 다시 극단적인 변동성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급락은 단순한 하루짜리 조정이 아니라 최근 한국 증시가 얼마나 빠르게 과열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초강세 흐름 속에서 외국인 자금, 미국 금리, 중동 리스크,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코스피 8,000 돌파 직후 왜 급락했나? 15일 코스피는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승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상승 출발 직후 곧바로 매도세가 강해졌고 장중 한때 7% 이상 급락하는 극단적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종가는 약 6% 넘게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특히 시장을 끌어올리던 반도체 대형주에서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장중 큰 폭으로 흔들리자 프로그램 매도까지 확대되며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 원인 너무 빨랐던 상승. 가장 중요한 배경은 속도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단기간에 매우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7,000선을 돌파한 뒤 불과 며칠 만에 8,000선까지 접근하면서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과열 우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상승 동력이 지나치게 특정 업종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시장을 사실상 이끈 것은 반도체와 일부 자동차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즉, 지수는 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대형주의 자금이 과도하게 몰린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악재만 나와도 매도 압력이 한 번에 집중됩니다. 이번 급락 역시 그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원인 미국 금리와 인플레이션 충격. 이번 조정은 단순히 국내 문제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CPI, 생산자물가지수 PPI 등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글로벌 자금은 다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미래 기대를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기업 가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평가 논란이 있던 성장주, 반도체주는 더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 원인 중동 리스크와 환율 상승. 이란 관련 지정학적 긴장도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중동 문제는 국제유가, 달러 강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다시 1,500원 부근으로 상승하자 외국인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매도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지수 급등이 의미하는 것. 이번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표는 투자자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데 최근 며칠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상승 기대, 단기 과열 우려, 전쟁 리스크, 미국 금리 부담, 환율 불안,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충돌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 현재 시장은 좋은 뉴스에도 흔들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 강한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버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상당한 기대를 선반영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미국 금리 방향. 미국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반도체 쏠림 완화 여부. 현재 증시는 특정 업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시장이 건강해지려면 업종 순환이 필요합니다. 3. 환율 안정 여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중동 지정학 리스크. 유가와 글로벌 투자 심리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일 수 있다.
다만 이번 급락을 반드시 장기 하락장의 시작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단기간 급등한 시장은 일정 수준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투기 자금이 정리된다면 이후에는 더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무리. 코스피 8000 돌파는 분명 한국 증시 역사에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낙관도 과도한 공포도 아닌 냉정한 흐름 분석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뉴스 하나에 휘둘리기보다 시장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